이 그 지수잖아요, 여러분들. 쌤이 생각하는 그 지수에서 킬러 파트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적어놓을까요, 이거? 이거부터 한번 적어놓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계산. 킬러 파트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유형 3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듭제곱근 혹은 그 개수 구하는 거죠. 요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수식이 자연수가 될 때. 그 오늘 테스트 본 걸로 따지면은 아까 몇 번이었더라? 올킬 문제죠 오늘. 그치? 다 틀리신 것 같던데? 15번이었나요? 그리고 14번인가? 13번인가요? 그죠? 지수식이 자연수가 되는 문제는 그지? 맞추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요게 좀 어려워요. 그치? 요게 더 어렵고. 선생님 계산은 뭐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거듭제곱근 관련된 숫자들 계산하는 거나 지수법칙 적용하는 거는 잘 하시죠.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낯선 유형을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 푸시다 보면은 아마 좀 벽을 느낄 만한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굳이 얘기하면은 오늘 테스트에서 그 주관식 몇 번이었죠? 17번인가? 뭐 지수식 관련해서 뭐 루트 5-2에 뭐 n제곱 뭐 이런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제? 그게 뭐 생김새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안 풀려요, 이상하게. 그쵸? 근데 그거는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지?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나름의 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애초에 수능 유형이죠. 그지? 수능에서 출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 돼갖고 한번 극을 찍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수능에서 아주 어려운 난이도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지금 뭐 고3 언니 오빠들이나 형 누나들도 여전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좀 그냥 말이 지수식이 자연수가 된다의 유형이지 이거는 로그까지 조금 얘기가 돼서야 이제 얘기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유형이라서 오늘 나름대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가지. 세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미리 좀 알아두시고 거의 교재 한번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 뭐 아시죠 다? 자, 밑에 거듭제곱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단락에다가 좀 찾아서 밑줄 한번 좀 써봅시다. 자, 거기 2 이상의 양의 정수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치? 거기서부터 밑줄 짝 칩시다. 2 이상의 양의 정수 n과 실수 a에 대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이 x 값을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정의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고 앞으로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즉시 방금 읽으신 방정식을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x n제곱은 a다라는 거는 몇 차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고, 그제? 보통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로 알려져 있죠? n개로 알려져 있어요, 그제? 그래서 만약에 a n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n개를 안 쓴다 그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지 뭐. 왜냐면 근이 n개인데 일부만 썼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정의 가지고 푸는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죠? 예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래도 언급은 다 해드릴 거예요. 각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호흡이 빠른 예정이다 알아두시고. 오케이, 얼추 보신 것 같으니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b의 네제곱근 이런 말 나오면은 이제 앞에서 배우신 대로 방정식을 작성하시라. 부디 그지 시키는 대로 좀 하시라. 그지? 그게 배웠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x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지? 근데 참고로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에 이제 몇 개가 나올 거고 3개가 일단 나올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제 알파, 베타 허근인 것들에 집중을 해달라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뭐 허근이든 실근이든 구하려면 일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치? 자, 오랜만에 일단 이런 것들 잘 푸시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뭐 8은 그냥 2의 세제곱이다 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너무 좋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필요하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2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가요? 그치? 는요. 여기까지 이제 인수분해 잘 하셨으면은 아마 답에 매우 가까워졌을 거야. 그치? 자, 아시다시피 실근은 마이너스 2가 일단 하나 나오는데 이 뒤쪽에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이제 무슨 근을 내보내요? 허근을 딱 하고 내보내죠. 그치? 너무 유명한 애들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필 문제에서는 그들의 뭐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답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시는 거 좀 권장할게. 이렇게 하시면 매우 잘하셨고. 자, 여기서 2번 한번 봐봅시다.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근데 얘는 이제 A가 2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했으니까 A가 그냥 X자리에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그래서 A를 세제곱한 게 2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밑에 거는 이제 루트 2가 X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2를 4제곱한 게 B다라고 이제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 문제는 일단 끝인 겁니다. 알겠지? 자, A 세제곱은 그냥 2다라고 했으니 가만 놔두시고, B는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몇인가요? 4죠. 이렇게 하시면, 자,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바는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인 거니까 얘는 이제 이 자체로 다뤄주시면 되고, 얘는 4를 세제곱하니까 64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값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괜찮겠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 두 번째 건 32 이렇게 해서 푸셨으면 되는 거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자, 3번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유형, 그제?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이라이트 잘 쳐주시고, 그 앞에서 방금 봤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A의 n제곱분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에만 주목을 갖다 두겠다? 실수인 것들에 일단 주목을 두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정식 x는 n제곱은 a에서의 x값을 a의 n제곱근이다라고 앞에서 정했는데, 이 n차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n개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다루겠다라는 거는 위에서의 방정식 중에 어떤 근에만 관심을 두겠다? 실근에만 관심을 두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실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누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어진 방정식을, 자, 뭘로 해석을 달리해서? 함수로 해석을 달리해서, 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만나는, 자, 뭐? 자, 바로 교점의 x좌표로 관찰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간다는 거.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야. 그치? 자, 이때 이 개수라든가 몇 개가 나오겠느냐, 뭐 누가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전에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것들은, 뭐 A가 뭐 양수고 뭐 N이 모일 땐 2개가 나오고, 이제 이걸 외우라고 제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 자, 이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N과 A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이거를 좀 기억하도록 우리가 했었죠. 맞죠?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N 같은 경우는 바로 뭐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름하여 짝수냐 홀수냐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했었고, 자,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했었죠? 이름하여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지. 기억이 좀 될까? 그치? 자, 그럼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칠판 펴보세요. 자, n이 만약에 홀수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x n제곱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일단 그려지고요. 자, 대표적인 기함수로 묘사가 됩니다. 이때 A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뻥이에요. 왜 그럴까? A가 무슨 수가 됐건, 양수가 됐건, 0이 됐건, 음수가 됐건 개수는 전부 다 몇 개씩이니까? 한 개씩이니까. 이때는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된다라고 기억을 아예 해버리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해되지? 자, 물론 그때 발생하는 교점 x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생김새를 갖고 있는 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읽을 때는 재훈아 이거 뭐라고 읽었더라? 이름이 바로 n 제곱근 a라고 우리가 읽어주는 거였죠. 괜찮아요? 그치? n 제곱근 a.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다릅니다. 왜요? 애초에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나오니까. 자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대표적인 우함수로서 특징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 자 그 상태에서 a 값의 부호를 나름대로 조정 한번 해보면 양수일 때는 보시다시피 교점이 몇 개? 2개지만, 자 0일 때는 보시다시피 교점이 몇 개가 나오고 1개가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이거는 부호가 매우 결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겠죠? 좋아요. 자 얘도 일단은 뭐 요 놈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 어차피 0이니까 큰 문제 없고, 자 이 오른쪽에 발생하는 값을 n제곱분 a다라고 똑같이 정의하면, 이때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다 이용해서, 자 바로 y축 대칭함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어차피 두 개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냥 방금 구한 거에 누구만 갖다 붙인 형태로, 자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인 형태로 여러분들 정의를 했다는 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뭐 직접 쓰는 거나 개수 구하는 거나 뭐 전혀 문제되게 사실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나 이제 다 배웠던 내용이지 이제 끄떡끄떡 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빈 백지에다가 스스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기준적으로 잡으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걸 떠나서 빈 백지에다가 내가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치? 판단하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죠. 그럼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거는 여기 이제 n이나 a 자리에 특정 값이 이제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만 여러분들 잘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뭐 우리끼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칠판, 자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했어요. 평이 보세요. 자 얘를 만족하는 놈은 몇 개? 시작. 인생이 몇 개? 1개. 뭐라고? 방금 누가 다른 얘기 했는데? 몇 개? 몇 개? 3개.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낚으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아직 요걸로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배웠듯이 얘는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 3개 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인 거가 누구냐, 실수인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얘가 이제 몇 개? 1개가 되는 게 맞죠. 자,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얘를 만족하는 x값 중에 실근을 이제 측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에서 y는 마이너스 4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작도가 될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오면이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교점 여기 이제 한 개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4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고, 그치? 지성아 얘 양수의 염수야. 기요. 어디 찍혀 있어? y축보다? 왼쪽이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분명히 음수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생김새 보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예요. 이렇게 인지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이런 것들 다 주의하시면 되고. 한 개 더 해볼까? 마이너스 5의 6제곱근 몇 개? 60? 몇 개? 6개. 맞죠? 6개. 중실수 몇 개? 이때 빵개. 그치? 이해되지? 차이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되시죠? 얘 같은 경우는 x 6제곱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6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x표 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공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쭉 내용 적혀있죠? 저기 어디야? 7페이지까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8페이지로 한번 점프 한번 해볼까요? 거기 뭐 제법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다라고 믿고 제가 조금 이따 좀 언급할게요. 동글뱅이 4번으로 가서 쌤이 여기에 조금 강조를 해놨죠, 여러분들. 거기 이때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도 밑줄은 좀 찍고 갑시다.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A 자리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한 부분이야. 실근의 개수 확인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어? 정확한 상황 부위와 꼼꼼함이 요구된다라고 했죠. 선생님도 이거 문제 가끔 풀다 보면 틀려요. 꼼꼼하지 못해서 집중을 못해서 틀리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 문제니까 이 문제 풀 때는 빡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싹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은 저기 평가 문제고요. 3번 문제나 수능 문제는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부가적인 프린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평가 문제들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지? 그럽니다. 가끔 보면 이제 출처까지 같이 적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출처 없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교재에는 지금 출처에 이걸 안 적어놨죠.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연두색으로 적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반응하기로라고 했으니까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지? 이렇게 일단 반응하셔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이방정식에 음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한다라는 게 일단 목표인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리는 짝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케이스 부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놓치는 거 없이 앞에서처럼 n이 홀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 건데 사실 n이 홀수일 때는 우변의 부호에 상관없이 실근은 무조건 존재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음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승민아 그럼 얘는 부호가 나름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교점의 위치가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바로 요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나름대로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8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을 일단 결합을 해줘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카운팅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래프가 달라지고요. 교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결과적으로 0이냐 0보다 크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건데 하필 0일 때는 뭐 실근이 0이 되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치? 음의 실근이 존재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되겠다? 0보다? 이렇게 커야 되겠다. 그래야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타겟팅 해나가는 거죠. 그치? 그 미국에서 그 이란한테 미사일을 때리듯이 지금 막 그치? 이렇게 다 이게 정밀 타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치? 이 문장은 앞으로 되게 다양한 문장들로 대체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워크북 드릴 때 열심히 이제 푸시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석은 다 끝났고요. 자 적절한 n값만 잘 카운팅하시면 되겠죠. 앞에 것만 잘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쌤 개인적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인수분해가 잘 되죠. 368인가요? 이렇게 일단 되니까 n이 3보다 작거나 6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려요. 그러면 3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누구 있고 1, 2 그치? 그 다음에 뭐 6보다 큰 거니까 뭐 7, 8, 9 이렇게 지금 뭐 틀렸어? 성훈아 지금 선생님 뭐 틀렸어? 뭐를 지금 신경 안 썼어? 사전에 가정인 거야 홀수 그죠? 이거를 흥분해갖고 되게 많이 빼먹어. 아시겠죠? 이것만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 n이 2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애초에 n이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은 홀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6보다 큰 거 중에서도 이제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능한 거 일단 누구 가능하죠? 7, 9, 11 이렇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유사하게 이제 가시면 되겠죠. 되는 거 한 번만 얘기해 줄래? 4? 끝이에요. 요거 확인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제가 귀찮아서 안 풉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된다. 다 더하는 거네요. 정답은 그럼 몇 번 나와? 1번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번도 일단은 요놈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 개수로 일단 인지하시면 되고 요걸 우리가 FA다라고 일단 지정 좀 했습니다. 실근 개수 함수는 수학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일단 주인공이 n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한번 좀 도와드리면은 n 값에 뭐가 인풋되면 어차피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딱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마다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무려 몇부터 몇까지? 4부터 10까지, 4부터 12까지 총 9개를 대상으로 하는 FN에 대한 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야, 그럼 말만 따라. 문제를 풀 생각이 있으면 9개를 갖다 집어넣기라도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가끔 보면 의지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건 혼을 내야 돼. 아, 내 말 맞지 않냐? 그치? 의지가 있으면 집어넣어 보기라도 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좀 짜치긴 해요. 그치? 좀 짜치긴 하니까 자,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조금 케이스 비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치? 라는 거였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같은 경우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와, 매우 감사한 상태. 왜? 얘가 홀수면 얘가 아무런 영향을 못 주죠. 왜? 항상 실근의 개수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끝났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림 많이 그렸으니까 바로 좀 할게요. 우변에 이제 구호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요 놈이 0보다 클 때는 fn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요? 자, 2개가 되고 자, 0일 때는 몇 개가 될 거고 1개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빵개가 될 거다라고 애초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괜찮겠지?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9개를 일일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언제일 때 fn이 뭐다라는 결과물을 다 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소리고 자, n만 라인업 구차시키고 마무리합시다. 4랑 12 사이에 홀수는 일단 뭐가 있으니까 쭉 한번 적어볼까요? 5도 있고 7도 있고 9도 있고 12도 있죠. 자, 얘들은 전부 다 뭐란 소리야? 1이란 소리야. 자, 그 다음 언제는 얘가 되고 언제는 얘가 되고 언제는 얘가 되는지 적을 거니까 등호 성립할 때만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인수분해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인수분해가 플러스 50? 마이너스 15n? 아, 선생님 여기를 좀 잘못 적었구나. 여기 1이 하나가 좀 있었네요. 오늘 큰일 날 뻔. 0보다 항상 큰 줄. 자, 15n이다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나름대로 잘 돼요. 그래서 n이 지금 몇일 때랑 5일 때랑 10일 때 되긴 하는데 어차피 짝수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일단은 금지. 아, 죄송해요. 요게 일단 금지. 그래서 10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카운팅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얘부터 먼저 한번 봐보면은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니까 5랑 10 사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짝수인 거니까 얘기해볼까? n이 6일 때랑 8일 때가 일단 0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반대로 얘는 언급되지 않은 모든 짝수를 갖다가 적어주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몇일 때랑 4일 때랑 6, 8, 10 그 다음에 12일 때 이렇게 일단 정리해주면 되니까 fn하고 fn 플러스 1이 같아질 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거야. 맞죠? 자, 근데 그 얘기인 즉슨 n하고 n 플러스 1은 무조건 얘가 짝수면 얘가 뭐일 수뿐이 없고 홀수일 수뿐이 없고 얘가 홀수면 얘가 뭐일 수뿐이 없으니까 짝수일 수뿐이 없으니까 두 개가 같아지려면 몇으로 똑같아지는 방법은 없다. 1로 똑같아지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까지 캐치하시면 매우 센스 있게 접근할 수 있죠. 아, 얘들이 같아지는 순간 1일 뿐이었구나.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면 돼? 자, 얘들을 기준으로 결정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 중에서 1이 될 때는 얘네들인 거니까 10 근처만 보시면 되겠네? 자, n이 몇일 때 일단 조건 만족할 수 있고요. 9일 때 일단 조건 만족할 수 있고요. 맞죠? 왜냐하면 F9가 1이고 F10이 일단 1인 거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n이 몇일 때도 그럼 가능한 거야? 10일 때도 일단 가능한 거죠. 자, 10일 때도 일단 가능한 거야. 왜? F12 1이고 F11도 일단 1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정답 3번이죠? 넘어갑시다. 아, 정리 다 못한 친구는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 뒤에 일단 먼저 오시고 11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5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숫자들, 이 거듭제곱근 형태의 숫자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쌤이 그 겨울방학 교재에는 이거 이제 증명도 다 일일이 적어놓고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고 어차피 그 지수법칙 조금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거듭제곱근끼리 성질은 또 잘 안 써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거는 아시긴 하셔야 되니까 소규모의 문제만 제가 좀 만들어놨습니다. 아래쪽에 1번, 2번, 3번 바로 한번 해보고 앞에 거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정리하고 보세요. 자, 세 문제 같이 확인하고 저희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위에서의 성질들 적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방학 때 열심히 경험치가 좀 쌓였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64가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한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애들이 약간 뭐 이런 느낌을 하던데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4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나왔을 텐데 근데 이게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좀 적어놓으세요. 그럼 얘가 A다 그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 알겠죠? 이게 왜 틀린 내용이야? 맞아요. 그 항상 원초적인 거를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의죠. 말 그대로 정의. 그러니까 얘의 본래 의미는 애초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x를 n제곱 했을 때 a의 n제곱이 되게 하는 x값을 뜻하는 거죠. 되면 이해되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근인 거, 실수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치?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실제로 요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거는 n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이게 여부가 좀 달라요. 이해되죠? 방금처럼 n이 이제 무슨 수가 나왔을 때는 n이 홀수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x 세제곱은 a 세제곱이다 이제 이런 류의 방정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치? 요거는 고1 수학부터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셨다시피 이 중에서 이제 실수인 거는 세제곱 떼고 그냥 a인 거 말고 사실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a다 라고 내보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치? 라는 건데 반대로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x 뭐 제곱이 a 제곱이다. 얘를 만족하는 x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오면이 누구도 있고 a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도 있으니까.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함부로 a가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면 안 된다. 특히 무슨 수가 나왔을 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짝수가 나왔을 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갑시다. 제가 앞에 적어놨어요. 앞에 그냥 적어놨는데 혹시 항상 당연시 여길까봐 한번 좀 템포를 끊었습니다. 그치? 자, 어쨌든 앞에 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 어떻게 해서 곱해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이 루트 앞에는 어떤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치?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갖다 곱하시면은 4제곱근이 4제곱근 16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거듭제곱근 4제곱근일 때는 요거끼리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죠? 합쳐질 수가 있죠.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나눗셈으로 연결지는 것까지 실제로 가능하다 보니까 2분의 162면은 몇이에요? 4제곱근 81이고요. 맞죠? 81은 3의 4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양수에 해당되는 3이라는 결과로 도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뭐 이제 뭐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우리 낚으려고. 그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3이라고 적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3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3이에요. 그죠? 이런 거 주의하시는 소리야. 또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앞에 거 마이너스 4, 뒤에 거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1번은 정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죠.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기준을 좀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하는 편이 좋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성질이 바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요 거듭 제곱근의 숫자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 개 거듭돼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보면 자, 얘는 3이 6이죠. 6제곱근씩. 얘는 제곱근 5. 그다음에 얘도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6제곱근 128인가요? 28이야? 28. 여기 2는 맞죠? 28. 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6제곱근, 얘도 6제곱근인데 얘 혼자 지금 뭐니까? 얘는 혼자 제곱근이니까. 쟤도 내가 누구로 좀 바꿔줘야 6제곱근으로 바꿔줘야 기준점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6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몇 배 하는 거니까? 3배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안쪽에 있는 알맹이도 몇 제곱이 돼야 된다? 3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6제곱근 125 이렇게 똑같이 x 6제곱이라는 방정식의 해로서 기준을 똑같이 잡다 보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가 제일 큰 게 당연히 클 수뿐이 없죠. 그래서 B, C, A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3번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랑 얘다. 이때 A와 B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보통은 이제 이런 폼이 나오면 근각의 수의 관계 그제? 주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자, 바로 한번 좀 이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 3과 B를 갖다 더한 값이고 자, 얘가 실제 근각의 수의 관계 이용하시면은 세제곱근 81이다 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B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B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단 묘사가 될 텐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쳐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12는 루트 안에 이렇게 2의 제곱과 같은 제곱수를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시킬 수가 있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제곱근 같은 게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81은 참고로 3의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자, 무려 3의 세제곱만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다음과 같은 숫자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갖다가 써준 순간 얘랑 얘는 나름대로 동규항이기 때문에 3에서 1을 뺀 거니까 자, 얘는 2배의 세제곱근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편이 여러모로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답변은 좀 별개로 여기다 좀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곱도 한번 우리가 관찰 한번 해봅시다. A는 방금 구한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세제곱근 3에다가 2배의 세제곱근 3을 이렇게 갖다 곱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배 얘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 성질에서 배웠던 대로 이 전체 제곱은 안에 있는 것만 알맹이만 이렇게 제곱해서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 이 표현도 괜찮고 이 표현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A 값도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뭐고 하는 거야? 자, 두 개 갖다 곱하는 거죠. 두 개 곱하셔서 답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겁니다. 괜찮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답이 뭐 나와 그러면? 몇 나와요? 12 나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확인하는 걸로. 여기서 한번 끊었다 하시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8분에 저희 다시